우리가 좀 공통점이라 그러면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애국하는 길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길 뭐 그런 데서 좀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애국이라든가 나라를 위한다든가 국민을 잘 살게 한다든가 이건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 정파의 전유물도 아니고 어느 특정 계파가 가질 수 있는 특정 전유물도 아닙니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앉아 계시는 장관님들도 그렇고 직무대행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1.23 이후에 상당히 정신적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내란 동조자의 입장에 비판을 받고 또 부역자라는 소리도 듣고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리까지 듣는가 싶기도 한데 조금 전에 우리 노정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이 우리 조인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특정 사람들만 애국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특정 사람만 국가 발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러한 반로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유상임 장관님. 네, 말씀하세요. 이 비상계엄이라 그러면은 뭐 저도 학창 시절에 겪어봤습니다만은 이 계엄령이 떨어지고 그 포고령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포고령 다 읽어보셨죠? 다 아시죠? 네, 읽어봤습니다. 그게 보면은 포고령에 보면은 방송이라든가 뭐 통신 이런 부분들은 계엄사에 한다 그러는데 혹시 우리 장관님 통신 서비스라든가 통신 관련해서 계엄군이 뭐 장악 시도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네, 저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김태규 직무대행님. 방송과 관련해서 포고령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혹시 방송사에서 또는 언론사에 대해서 계엄군이 진입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장악 시도가 있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받았다든가 이런 거 있었습니까? 방송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방통위에서는 뭐 특별히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저 유상임 장관님은 의전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저기 장관들 중에 세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뭐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은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 바로인가요? 아닙니다. 그 이주호 지금 교육부 장관께서 그다음 하시게 되고 참 이런 일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 그러면은 국민에 대한 복리, 국민에 대한 안녕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고 실무를 집행하는 그런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총리가 권한대행이 탄핵을 받게 되면은 정부의 정책 집행에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통신부만 이야기한다면. 네, 이제 저희 부처만 하는 일은 지금도 계속 할 수 있지만 좀 부처를 넘어서는 본부처의 업무라든가 또 대외 외국과의 업무 이런 데는 상당히 지장을 받게 되겠습니다. 가장 좀 우려스럽게 동요가 된다든가 또는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과학통신 정책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외국하고는 글로벌 R&D라는 게 지금 2조 넘게 우리가 사용해서 유럽 또는 미국, 일본 또 여러 선진국과 하는 그런 공동 연구들이 상당히 지금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대외 신인도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께서 보시기에 1.23 계엄 이후에 한도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와서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정도에 있어서 대외 신인도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국면에 좀 들어갔다고 보셨습니까? 네, 비상계엄의 충격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행을 해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뉴스에 나오면서 발표가 되면서 또다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환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보시기에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다 하시고 계십니까? 예, 뭐 가급적 이런 일이 없게 조금 더 이 비상 상황을 좀 관리를 정치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많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비상한 그런 각오로 아마 임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방심의 관계자 나와 계십니까? 네, 사무총장님이시죠? 예, 예.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때에 대해서는 방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지금 이 상황에서 방심위가 가져야 될 역할을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대로 방송심의 그리고 통신심의를 엄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묻는 것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언론사들의 과다 경쟁도 있고 또 특정 세력의 어떤 정치적 이익도 있고 등등으로 말미암아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지금 심의에 방심위에 접수되고 있는 뭐 가짜 뉴스라든가 심의를 요구하는 그런 건수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가 그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방심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가짜 뉴스다 그런 일에 말미암아 국론이 분열된다든가 또는 사태가 호도된다든가 국민들이 판단에 잘못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방심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알겠습니다.